안녕하십니까. 화면 앞으로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민 장자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저희 많은 방송 기자들이 왔네. 성질나게 나만 늦어버렸네. 오늘 송영길 의원의 아이고 진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촉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왔는데 성질나네. 뭐야? 5층? 아이고 바쁜데 아침에 밥도 못 먹었어. 요 조그만 거 10명이 탄다고? 오늘 송영길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촉구 기자회견 합니다. 어디야? 방청사? 어디야? 해상여상 특별 인가? 여기구만. 맛있어요? 그랬어요.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취지를 그리고 최영태 교수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영길 의원 민주당 대표 출마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대학 교수들이 특정 정당의 행사에 지지 선언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100명 이상의 교수님들이 강주 전남에서 지지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그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직접 오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는 지지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송영길 의원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여러 시민사회 회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대학 교수들이 왜 당적도 없는데 특정 정당의 대표 선거에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송영길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추천하고 지지한 첫 번째 이유는 송영길 의원의 인물 됨됨이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서 송영길 의원은 경력이나 역사관, 지역에 대한 애정 등등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우선 송영길 의원은 학생 시절 민주화운동에 뛰어들고 그 후 노동운동에 참여하면서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들과 항상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이분은 민주개혁 진영에서 일관되게 정치를 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송영길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닌 개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에 달려가 군인들 앞에서 윤석열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의 안위를 마다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송영길 의원입니다. 또 하나,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현직 대통령의 인기 여부가 다음 대통령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민주개혁진영의 미래는 물론이요,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민주진영의 정권 재창출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당연히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과 일심동체가 돼야 합니다. 송영길 의원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했습니다. 좋을 때는 좋을 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운명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야말로 민주당 대표가 되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정권 재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우리가 송영길 의원을 지지하게 된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지역은 민주당의 거점 지역이라고 하지만 당대표 선거 때는 최고위원 하나도 독자적으로 선출하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인물론을 이야기하면 타 지역 인물만 물어보고 우리 지역의 인물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언제부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패배주의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나중에 가가는 지역 식민근성으로 진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배출한 우리 지역의 인재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송영길 의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송영길 의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도 든든한 후원군을 얻자, 이것이 또 송영길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게 된 배경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송영길 의원의 당대표 선출은 물론이요, 그 이후 정치 향방에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참고를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정치인도 아니고 정당인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특히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뭐 송영길 의원에 대한 그 평가랄지 활동의 모든 역량이랄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바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 나라의 정권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지 않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은 누구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 대표인 정청래 대표도 계엄 정부에서 엄청나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청와대와 갈등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마당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거명의 김민석 총재 있고 그러는데 또 당연히 훌륭한 분이고 그러지만은 사람은 어려울 때 평가되는데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계엄 전국에 국회에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당권을 맡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가졌고, 우리 송영길 의원에 대한 그 능력이랄지 역할이랄지 좀 전에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했지만은 그 계엄 2004년 12월 3일 계엄 전국에 그 어려울 때 현장에 나와서 맨몸으로 신분도 없고 구속된 재판받은 이런 상황에서 거길 나와서 그런 용기는 이런 지도자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던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하고 이렇게 맞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 지역에 뭔가 한 사람은 또 그만 능력을 갖췄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에 우리가 일을 좀 담당하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모두 오신 분들, 뜻을 같이 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적극 지지해가지고 반드시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로 해서 그다음에 대권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우리 지지 서문 낭독을 김선옥, 최두옥 교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광주 전남 교수 백인 송영길 의원 민주당 대표 추천 지지 선언.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과 정치 발달 모두에서 큰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이런 발전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많은 난제가 가로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 AI 시대에 걸맞는 산업 재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시대에 대한 대비, 기후 위기 대책 수립, 청년 실업 대비, 극우 세력의 준동에 맞선 민주주의의 안정화 등 어려운 과제들이 수없이 많다. 이재명 정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오늘 8월에 당대표 선거를 한다. 민주당 대표의 역할과 책무는 막중하다. 당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 민주개혁 진영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빛의 혁명 때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과 사회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차기 민주당 대표 후보군 중에서 위의 과제를 잘 수행할 인물로 송영길 의원에 주목하고 그를 당대표로 적극 추천한다. 그 이유로 크게 다음 5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송영길 의원은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지닌 정치인이다. 송 의원은 육선 의원과 민주당 대표 인천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정 경험과 다양한 조직 관리 능력을 쌓았다. 그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주요 인사들과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송영길 의원의 이런 풍부한 경험과 출중한 역량은 국가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송영길 의원은 바른 역사관과 자기 희생의 정치인이다. 송 의원은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고 노동자 등 소외 계층과 함께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항상 민주개혁 진영과 운명을 함께했다. 송영길 의원은 2024년 윤석열이 12.3 개헌을 선포하고 내란을 획득하자 일신의 안위를 마다하고 국회 앞 개헌군 앞으로 달려가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라고 호소했다. 1991년 소련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탱크에 올라가 쿠데타에 저항했던 엘친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었다. 셋째, 송영길 의원은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조작 기소하였고 이 사건을 민주당 전수대로 학회하여 민주당을 보호하기 위해 자진 탈당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정치적 이기사항에 빠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사명 대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정정당당하게 민주당에 재입당했다. 그는 항상 성공우사의 자세로 정치를 한다. 넷째, 송영길 의원은 항상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했다. 송 의원은 당대표 시절에는 이재명 후보 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대선 패배 후에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양보하며 이재명 후보 후 정치적 재기에 앞장섰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런 일도 기꺼이 감사하고 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정치인이다. 다섯째, 호남은 민주 진영은 정치적 거점이지만 중앙 정치에서 정치적 위상은 매우 취약하다. 정청정 대표 시절 호남 전 TV를 설치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고향 사랑이 남다른 송영길 의원의 당대표 진출을 통해 호남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보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동력을 활용하자.
이에 강주 전남 교수들과 시민사회의 일동은 민주당을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로 송영길 후보를 추천하며 그의 당대표 출마를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송영길 의원과 항상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그의 역량 있는 정치인을 기대한다. 2026년 6월 23일 강주 전남 교수 107인 일동.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 우리가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07일 이후 들어오신 분들도 계속 그렇게 지지 서명을 받으실 건가요? 우리가 송영길 의원을 지지하는 데는 단기적으로는 당 대표 선거와 관련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려면은 이 지지선언 숫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교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로 확산돼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나 시민사회 사람들은 권리당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표를 행사해서 도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민주당 대표 선거라는 것은 혹은 앞으로의 어떤 그 정치 입장과 관련해서는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의 여론 주도층이라 할 수 있는 교수와 시민사회 사람들이 송영길 의원을 돕는 것은 송영길 의원의 미래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협업하는 자세로 우리 송영길 의원을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시면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 건가? 그래서 혹시 세우셨으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수들은 이제 정책 집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송영길 의원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제시하기도 하고 또 교수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칼럼이라든가 혹은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송영길 의원을 홍보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방법도 있고 앞으로 논의하다 보면은 다양한 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가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다른 분들도 좀 이제 정치 기자에게는 이 정도 하더라도 좀 참조 발언들 하시면 좋겠어요. 각오라든가. 오늘 박동희 교수님, 우리 김한배 교수님 안 하셔요? 네. 앞으로 그러면은 이분들은 글이라든가 여론 형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약속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호도 하고 막 그래야 하는데. 세상을 바꾸려면 강한 목소리가 있어야 돼. 좀 안동 필요한데 그래, 교수님들이 오늘 보니까 목숨을 걸었어, 목숨을. 우리 교수님들 진미 정부장 쪽으로 하는 것으로 멋있어요. 말이 없어. 5명이나 붙여서 아침에 와서 고맙다고나 하던가. 어? 야, 예, 아유, 사이좋게 사시죠. 날마다 보면서. 아니, 사이 좋아요. 예. 예. 사이 좋아요. 아, 그거 딱, 아트자님께서 가보라 해가지고 왔다고. 그래야지. 딱, 내가 입이 달털하게 해갖고, 몰라고 입지만. 우체서 더 폭파당했대. 아, 또 경고. 그 누적돼갖고. 아이고, 또, 그게- 예, 괜찮아요. 네, 또 시켜서.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어딨어요? 예.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전남광주 교수 100인이 더불어민주당 6선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의 당대표 출마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전남광주 교수들이 특정 정당의 당대표 출마 지지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영태 전남대 명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우리 송영길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 출마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송영길 의원의 인물 댐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송영길 의원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미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았고 또 내공이 아주 탄탄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민주당을 책임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송영길 의원을 지지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송영길 의원은 역사관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에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가장 최근의 일만 하더라도 2024년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앞으로 바로 뛰어가서 그 계엄군들 앞에서 바로 직접 윤석열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 충성하라고 이렇게 호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시에 보면은 그 사람이 인물됨을 할 수 있는데 송영길 의원이 학생운동을 한 거라든가 노동운동에 뛰어든 거라든가 12.3 계엄 때 대처한 자세를 봤을 때 정말로 역사관이 뚜렷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송영길 국회의원이 육선 국회의원이고 네. 또 광역자치단체 인천시장도 네. 하셨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도 했고 또 노동운동, 학생운동 또 어려움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가 돼서 전남광주의 교수님들이 정말 그동안 이례적으로 특정 정당의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지지선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송영길 의원이 이제 전남 고흥 사람이니까 우리 지역 출신인데 그 사람이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인천이거든요. 인천은 완전히 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육선 국회의원을 하고 인천시장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전국적으로 당 대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타지에서도 그 인물됨을 인정받고 또 검증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우리 호남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네. 사실은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또 조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아마 우리 전남광주 교수님들이 송영길 국회의원이 그런 어떤 조언을 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역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여 대통령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거점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타 지역 사람들을 이제 대통령 후보로 적극 지지하면서 이상한 경향이 생겼어요. 뭐냐? 우리 지역 사람보다는 타 지역 사람들을 내세우고 우리 지역 사람이 지원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 이런 건데, 근데 그것은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 출신보다 능력 면에서 뛰어났을 때 하는 이야기고, 송영길 의원처럼 타 지역 어떤 정치인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타 지역 사람들만을 선호한다면 이것은 역차별이고 또 지역 패배주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더욱더 걱정되는 것은 이런 지역 패배주의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지역 신민근성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풍조를 막기 위해서 모처럼 훌륭한 인물이 출연했으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적극 지지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우리 지역에 우뚝 솟는 지도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송영길도 만들어보자. 그 출발점이 당대표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정확히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식적 현실 감각을 송영길 현재 육선 국회의원께서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대표 조건 중에 하나가 현직 대통령과의 이 관계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이제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앞으로 4년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로 보면은 현직 대통령이 어떤 지지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소속의 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지고 이기고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권 재창출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만큼 국정을 잘 이끌고 국민의 지지를 높게 유지하느냐하고 관계된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의 전제 조건이 뭐냐? 민주당과의 원활한 관계죠.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한 이 관계를 맺어야 하고 역사관이 같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 덧붙인다면은 대통령을 100% 닮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통령을 70, 80%는 같이 하고
그리고 20~30%는 자기의 정치 영역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대통령의 인기가 설령 떨어지더라도 그 당대표는 민주당의 지지도를 높이고 차기 정권 재창출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의원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협력관계, 특히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군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철학과 독자적 정치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70~80%는 이재명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고 20~30%는 자기의 독자적 영역을 개척하는 송영길 의원이야말로 100%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호흡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달리 행동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송영길 의원이 가장 안심하고 당대표로 지지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대학 교수 100인이 전남광주 대학 교수 100인이 송영길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전남광주 미래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언해주세요. 네? 진미 청국장? 진미 청국장 가야 하는 것이요. 진미 청국장. 아유, 말씀, 잘하시고 아주 말씀 듣고 있으니까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는구만요. 지금 안 가신가요? 가야죠. 예. 같이 갑시다. 식사는 같이 또 집회하러 가야 돼. 예. 식사는 같이 하고 가시죠. 아유, 또 다음 일정이 있어요. 아유,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집회를 하니까. 집회를 해야 돼. 영상은 아유, 교수님들 아주 학식과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라 말씀 듣고 있으니까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여기구나. 전 집회가 있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말씀 들으니까 아주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우리 선생님은 추임새를 잘하신 거. 하고 이야기하면 거기 끄덕끄덕해져. 이게 중요해. 예. 추임새, 노래로 치면 추임새를 아주 잘하셔. 다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옳은 말씀이라 고개가 절로 끄덕 숙여지네요. 아유, 정말로. 그래도 추임새 해준 사람이니까 아닌 사람이지. 예. 아니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가 보이잖아요. 예. 줄 갖다가 대신할지. 강의를 하면은 학생 그 눈초리를 보면은 공감하는 거 안 하는 거. 이야, 확실히. 눈빛부터 많이 들어. 건강을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끈적이고 건강을 잘 입지 않기 똑같이 나오고 자기가 적지 않는 한두번 해본가 우리가? 자네가 아이고 내가 직당이 잘했는데 해야 된다고 마음 먹었다. 그리고 자료 분석해서 누구 죽이고 이런 거 재밌잖아. 알았어. 아니 본인이 정치안 같으면 이게 편하지. 강기림에서 실시하면 뭐 할 거야. 까딱장만 교도소 가고 강기림 밑에 실시하면 뭐 할 거야. 자네가 현명한 잘 생각하네. 누가 자네 이야기 많이 물어봐. 그래요? 미영미 실시가 자네냐고. 아직도. 아이씨 보자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피원까지 연기교로 넘어가 그렇다고 그랬어. 다시 올라와야죠. 자네 관심 없다 그랬어. 보자가지 실시해야 돼. 어차피 위로 나가면 되겠다. 이쪽으로 나가겠죠. 전부 쉬다 왔나? 차 있어. 주차장? 난 1층에 가 있어요. 거기 가요? 네. 여기로 가구나. 제가 라이브 끝마무리에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제가 페북 친구가 6,000명인다고 넘어요. 6,300명인데 지금 저 유튜브에 보면 제 장재환 TV가 지금 있는데 그것이
청내를 욕을 막 했더니 병골 먹어가지고 지금 또 2주간 또 정지됐어요. 업로드가 안 되고 라이브가 안 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페이스북 친구분들께서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새로운 계정을 세컨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세컨드 계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 했냐면 장대장 TV 이렇게 했어요. 장대장 TV. 근데 장대장 TV 예. 나가세요. 예. 아니 저 또 어디 현장 가야 돼요. 집회 현장. 예. 들어가세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있어? 장대장 TV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대장재환으로 바꿔야 할란가. 아무튼 거기 또 장대장 TV가 또 있더라고요. 뭐 부동산 관련 얘기는 TV가 있는데 그거 빼고 그 밑에 보면은 제 얼굴이 있는 그거 장대장 TV가 있어요. 그거를 딱 올려가지고 구독을 해주셔야 돼. 지금 그걸로 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 라이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50명이 안 된다는 거라. 50명이 되어야 라이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인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를 하려면은 50명 이상이 돼야 돼. 지금 어찌 얘기해가지고 지금 24명까지 만들었거든요. 26명이 더 구독을 해줘야 라이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 제 장재환TV 유튜브는 6,300명이 넘는데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네. 그거 구독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알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디야? 페이스북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분들께서는 유튜브에 장대장 TV 찾으셔가지고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스북 친구 6,000명 중에 한 1,000명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바로 문제가 해결되거든. 엄마, 내가 여기다 차를 놔뒀는데 누가 끌고 가던가? 저가 있구나. 영상은 딱지를 끌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 요 안에 주차하려 했더니 실자라 오늘은 여기 주차가 안 된다는 거라. 그런 거 있는가 싶네. 그런 건 또 처음 겪어보네요. 아무튼 여기다 주차를 해놨는데 딱지를 끌었는가 안 끌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비상등 켜놓고 뛰어갔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근 선생님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박형준 위원장님 좋아요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 정렬.